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케치업에서 면을 만들고 그 면에다 선을 그렸을 때 우리가 그려놓은 선이 면을 분할해야 되는데 분할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스케치업은 우리가 이렇게 면을 만들면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 우리가 그려준 선이 이렇게 면을 분할합니다. 그래서 분할하기 때문에 어, 이 면을 이렇게 당기게 되면 이게 양쪽이 따로 이렇게 당겨지게 되죠. 네,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페이스바가 선택의 단축키니까 제가 지금 이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 면을 선택하고 당겨줬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원래는 작업이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작업이 안 되는 이제 상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 가장 그 생기기 어려운 상황이면서도 생기면 잘 이제 모르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면이 아주 약간 기울어졌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사각형을 정상적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그룹을 시키겠습니다. 세 번 연속 클릭을 해서 오른쪽을 누르고 메이크 그룹 이거 해줬고, 자 그러면 지금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의 물체를 하나 만들고요. 이거를 자 컨트롤 키를 제가 한번 눌렀습니다. 컨트롤 키를 어, 한번 가볍게 탁 누르고 물체를 찍어서 옆으로 옮기면 지금처럼 복사가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자 요거 이쪽에 있는 거 자, 잡아서 제가 밑으로 살짝 내리고 자 락을 걸어야 돼요. 이 Z축 락을 걸기 위해서는 방향키를 위나 아래 거 둘 중에 하나 누르시면 락이 걸립니다. 여기 딱 찍어주고 그 다음에 0.1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잡으면은 확대를 굉장히 많이 해야 이게 약간 틈이 벌어졌구나가 보입니다. 지금 확인이 되시죠? 그런데 옆에 있는 거는 그런 걸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차이가 없거든요. 이건 0.1을 내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에다가 각각 제가 사각형을 바깥쪽에다 그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바깥쪽에다가 이제 뭐 이런 걸 그리는 이유는 실제로 일을 할 때도 여기다가 박스를 그려놓고 상자를 그려놓고서 뭐 크기를 바꾸거나 아니면 위치를 바꾸거나 이런 게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안에다 바로 그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안에다 그리셔도 되고 저는 뭐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다른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이쪽이 좀 이상한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바닥에다가 뭐 그리려고 하는데 저쪽이랑 스냅이 잡혀서 지금 반응이 자꾸 안 오는데 자 일단 정상적으로 그려지긴 했습니다. 사각형이. 자 그럼 이쪽 거를 제가 오른쪽 눌러서 익스플로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이 당장 얇아지잖아요. 이 면이 따로 잡혀요. 이걸 더블 클릭 세 번 연속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걸 뭐 밀기 도구나 이런 걸로 편집하는 거죠. 근데 이쪽 거는 자 면을 잡아서 오른쪽 누르고 익스플로드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이 얇아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면이 미세하게 살짝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평면이랑 만나지 않으면 그 선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을 그렸는데 선이 얇아지지 않고 붙지 않을 경우에는 면이 좀 기울어진 게 아닌가 이걸 좀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룹을 시켜서 메이크 그룹을 해보시고 이런 모서리 같은 데를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차이가 이렇게 분명히 납니다. 이거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알아보기 힘드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여기 메뉴 중에서 지금 제가 메뉴를 꺼내놓지 않았는데 이제 툴바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툴바에서 오른쪽을 눌러서 뷰 메뉴 중에 뷰라고 있습니다. 이 뷰는 어떤 방향을 정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지금 여기에서 빨간색 축 그리고 녹색 축 이게 XY인데 위에서 바라보는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 왼쪽, 뒤, 앞이에요. 근데 이게 기울었다면은 앞에서나 옆에서 봤을 때 티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단 앞에서가 이게 프론트 이건데 자 이걸 찍습니다. 근데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지금처럼 정면, 측면 이렇게 보더라도 약간 3D 뷰로 보여지는 게 기본 그 방식이라서 이거를 카메라 메뉴에 가서 패러럴 프로젝션으로 이게 체크를 해주시면 완전히 이제 정면에서 보는 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확대를 많이 이렇게 찍어 놓고 확대를 많이 하시면은 자, 이걸 확대를 많이 하면은 3D 상태처럼 이렇게 휙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평면이기 때문에 확대를 많이 해도 괜찮아요. 뭔가 약간 검은 이게 원래 없어야 되거든요. 정상이라면 선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뭔가 검은색 뭔가 보이잖아요. 확대를 했을 때 옆에서 지금 이제 정면 제 프론트 눌렀으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자, 가운데 버튼 누르고 지금 제가 잠깐 돌린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봤을 때 모습을 볼게요. 이 오른쪽에서 본 모습. 그럼 여기서 라이트를 제가 찾아서 찍으면 되겠죠? 자, 확대를 해보면은 앞쪽이 이렇게 비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이제 이게 하늘 배경인데 비어 있죠. 반대편을 가볼게요. 자, Shift랑 가운데 눌러서 Shift랑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눌러서 이쪽으로 쭉 이동. 네, 많이 이동할 것 같으면 일단 줄였다가 이 부분에 커서를 대고 확대를 해도 됩니다. 확대를 많이 해볼게요. 그러면 네, 아무리 많이 확대를 하더라도 틈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아, 이거 면이 기울었구나. 그래서 면이 똑바로 그려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면이 붙지 않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면이 기울었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그 뭐 생길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이제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스케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테두리 같은 데 잡아서 모델링 같은 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거 생각하고 해야겠죠. 물론 이게 모서리 같은 데 잡아서 따로 편집을 아예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밀기로 이걸 당기잖아요. 그럼 당겨져요. 이렇게 사선으로 당겨지고 이게 모델링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본인이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쓰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면에다가 직접 이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냐면 일단은 이렇게 그려놓고선 익스플로드를 깼는데 선이 여전히 안 된다 이러면은 여기 안에다가 선을 이렇게 사선 한번 그려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이렇게 딱 그렸는데 지금 얘처럼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여기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붙죠 지금. 또 여기다 할게요. 예, 근데 여기 이제 안 붙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어딘가 여기가 낮거나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면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스케치업이 3D로 만들려면 면을 채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면이 이게 채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면이 지워졌을 때 선만 있을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을 한번 이렇게 그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선을 그렸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캐드 도면 같은 걸 이용해서 보여드릴 건데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그 선을 그려서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게 다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려서 얘처럼 중간에 문제를 해결해 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따로 찾아가지고 이제 해결하는 건데 이거는 미리 이제 문제점을 알고서 시작한 거잖아요. 이 면이 약간 기울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다시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고 다시 만드는 게 제일 좋고 조금 그 스케치업을 사용하시는데 익숙하다. 그러면 이제 인터섹트 페이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인터섹트 페이스 내가 이 모양을 꼭 써야 되는데 이 사이즈를 꼭 써야 되는데 면을 몇 가지는 올려야 된다. 그러면 이 면만 지워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 밑에도 지금 평평하다고 가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더 복잡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룹을 하고요. 자, 이거를 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걸 그냥 당겨도 되겠네요. 밀기도구로 여기까지 이렇게 당깁니다. 네, 이렇게 당겨놓고 이게 지금 굉장히 간단한 박스지만 뭐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그려놓은 곡선 같은 것들이 이제 존재하고 그게 높이를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처럼 면을 채우려고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럴 때 이제 써먹는 방법인데
면을 찍고 그룹을 하겠습니다. 또 이게 뭐 아까랑 같은 얘기인데, 지금 이걸 3번 연속 클릭하면은 이게 완전히 떨어져 있으면은, 사실 이게 완전히 떨어져 있어도 사실 면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보면 다 알 수 있긴 한데, 완전히 떨어지지 있으면은 이걸 3번 연속 클릭하면 떨어져 있으니까 잡지가 않아요, 이 선이. 근데 잡혀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에, 굉장히 답답하죠. 이게 내가 똑바로 만든 건데 도대체 내 스케치업이 지금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기는 상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그 첫 번째고요. 어쨌든 지금 이거를 그룹을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자, 3번 따닥, 3번 정도 클릭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메뉴 중에 보면 인터섹트 페이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인터섹트 페이스는 그러니까 이 물체하고 만나게 되는 또 다른 물체의 어떤 경계선을 만들어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델을 주로 이제 쓰는데요. 이게 바깥쪽에 있는 물체랑 이제 모델이라고 이제 인식해가지고 선을 만드는 건데, 해주면 여기에 선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선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걸 쓰는 거죠.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거는 얘가 지금 평평하잖아요. 이쪽에 있는 박스가. 그러니까는 이 위에를 지웁니다. 뭐 이런 선 같은 거 지우잖아요. 그러면은 딜리트로 지웠어요. 지금 이렇게 지워요. 이렇게 잘 옆에서 보고선 선 같은 거 잡아서 지웁니다. 여기 지우개, 이거 분홍색 벽돌같이 생긴 게 지우개인데, 누르고 이렇게 지나가도 지워집니다. 지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울게요. 이건 어차피 높이가 똑같은 거니까. 자, 지우면 이렇게 상자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그룹인데, 그룹을 열고 이 안에다가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러면은 면이 막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그렸는데 면이 막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완전 평평한 면이라는 얘기고, 이 안에다가 바로 그려도 되고, 아까처럼 제가 했던 것처럼 사각형을 그리고, 자, 이걸 익스플로드로 깨면 선이 얇아지죠. 정상적인 면으로 돌아온 거죠. 아까 그 인터섹트 페이스라는 기능을 기억하셨다가 쓰시면 좋고요. 그거 이제 말고 솔리드 툴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뭐 그거는 지금 또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완전히 또 새로운 기능을 또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면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다음 상황으로는 그 캐드 도면을 한번 불러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캐드 도면을 불러와서 면을 채우는 거를 해볼 건데요. 자, 우선 임포트 메뉴로 가야 됩니다. 이 캐드 도면이 스케치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스케치업에서 만든 게 아닌 걸 불러올 때는 이제 임포트란 메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미리 준비되어 있는 도면을 지금 열 건데요. 여기서 캐드 도면을 선택한 다음에 옵션으로 들어가서 해줄 거는, 여기 단위를 밀리미터로 맞춰주는 겁니다. 이걸 해주시면은 이제 캐드 단위가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스케치업도 이제 거의 아마 대부분 밀리미터로 세팅해서 쓰실 거예요. 그 두 개가 맞아 떨어지면 좋거든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임포트 하겠습니다. 이게 미리 정리를 좀 다 해놓은 거라서 되게 간단한 도면이 불려올 텐데, 실제로는 훨씬 내용이 많은 도면인데 다 없애버리고 이제 이거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면을 불러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벽이에요. 그래서 이 벽을 면을 채우고 3D로 이제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할 건데, 지금 보여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뭐 건축 도면에서 뭐 어떤 비어있는 공간이라든가 가벽이라든가 실제 벽, 이제 콘크리트 벽일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이제 벽으로 지금 다 제가 확인을 하고 이제 불러온 건데요. 일단 처음에 불러오면은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같이 또 묶어주면 되기 때문에 오른쪽을 눌러서 익스플로드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실제 레이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태그가, 그전에 이름이 레이어였는데 지금은 이제 태그가 다 레이어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레이어들이
제가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가 더 들어왔어요. 아, 원래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하는 이제 작업 방식은 스케치업으로 캐드 도면을 불러올 때 캐드의 레이어를 되도록이면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어, 벽체 정도만 가져오고요. 나머지는 가져오면 만드는데 그렇게 도움이 크게 안 되기 때문에 정리를 다 해서 가져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일단은 지우죠. 여기에 있는 거를 지웁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딜리트 태그를 하게 되면은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이거를 맨 위에 이 부분이 언태그드라는 부분인데, 지울 때 그냥 이 레이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지울 거냐, 아니면 이걸 이제 이 언태그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옮겨줄 거냐, 이건데 뭐 옮겨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계속 옮겨주고 지워주고. 여기도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예. 이게 다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면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울 수 있거든요. 지울 때 이거를 다른 곳에다가 이 레이어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을 다른 곳에 옮겨주는 거죠. 이러면 벽을 만들 때 훨씬 더 좋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면을 만들 건데, 어, 일단 이런 부분들은 벽이 끝나야 될 부분인데 캐드에서 이제 선이 좀 정리가 좀 덜 돼서 넘어와서 이렇고요. 원래는 이렇게 선을 그리잖아요.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선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면이 채워져야 돼요. 이렇게. 예,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여기 안 채워졌죠. 그리고 또 열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예, 이런 부분들도 이게 아파트의 어떤 단위 세대의 평면도인데요. 도면을 정리하고 또 실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평면도, 이게 지금 평면도를 가져온 건데 평면도하고 또 인면도도 같이 또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자주 보다 보면은 이제 이런 곳은 여기가 원래는 계단이 있던 곳인데 계단을 굳이 도면을 가져올 필요가 없어가지고 안 가져온 건데요. 여기가 계단이고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입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곳이니까 여기는 뭐 공용 복도 정도가 되겠죠. 이제 복도라고 하긴 좀 좁긴 하지만 공용 현관문 앞쪽에 공용 공간이 될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는 또 벽으로 또 막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얇은 벽으로 뭔가 막혀 있어야 되는데 막혀 있지 않죠. 이거는 이제 도면을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선을 그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이런 도면을 해석하고 이런 작업이 아니고요. 면을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3D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캐드 도면을 갖고 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요. 캐드에서 싹 정리해서 갖고 오면 제일 좋고요. 이렇게 이제 X 표시되어 있는 것들도 보통은 도면상에서는 이게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 뚫려 있는 곳입니다, 이러거나 아니면 이게 뭐 가전제품이나 뭐 이런 겁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데인데 거의 다 뚫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데가 뚫려 있는데 이게 위에서 이게 건축물인데 뚫려 있으면 이유가 있겠죠, 그죠? 건축물이 뚫려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 뚫려 있다. 여기 보통 이제 이런 데 욕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가 이제 파이프, 물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이럴 때 이제 배관이라고 하는 수도 파이프 같은 게 지나가잖아요. 그 수도관이 이제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뭐 공기 조절 통로도 될 수 있고, 그런 이제 빈 공간이에요. 여기도 이제 빈 공간이 되는 거죠. 여기도 아마 화장실 위치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도면이 준비가 됐으면 정리하는 김에 여기도 할까요?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 하다 보면 또 건드리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맨 처음에 갖고 왔을 때는 그룹이 되어 있었는데 그룹을 깼고 그 다음에 도면을 가져와서 조금 더 정리한 그런 상황인데요. 아까 제가 여기다가 선 하나 딱 그렸더니 이렇게 흰색으로 채워졌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밀기도구로 보통 아파트를 뭐 입체로 만든다 그러면은 높이가 한 2m 한 40cm 이 정도 잡힌다 그러면 이거를 밀기도구를 한 다음에 2400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높이 올라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벽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 아파트나 집 이런데. 근데 이거는 지금 면이 안 잡히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한꺼번에 빨리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다 이렇게 또 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당연히 면이 채워집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면도 채워지고 잡히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를 사각형을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만큼 그려요. 그러면은 이 면하고 만나는 선이 이게 면이 만들어질 만한 상황이면은 선이 얇아집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선이 얇아졌죠.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면이 구분됩니다. 근데 여기는 선이 두껍죠. 붙지 않은 건데 이게 붙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같은 평면에 있는 거에다가 저는 평면 그렸고 이 선은 그 위에 같은 평면 위에 높낮이 차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보면 붙었는데 이거 아까 제가 그린 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냐면은 사람을 잠깐 지워야겠네요. 잠깐 지우고 이만큼 잡아서 오른쪽 눌러서 메이크 그룹을 합니다. 아까 이거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를 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게 면이 채워져요. 이건 지금 아마 다른 이유 때문에 면이 안 채워지는 걸 수도 있는데 아직 면이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게 너무 이제 많이 분할이 돼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걸 한꺼번에 여기를 다 처리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요. 자, 다 잡아서 그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익스플로드를 깨요. 그러면 이게 익스플로드 깨지면서 붙습니다. 아까 선이 굵었던 부분들이 다 얇아졌죠, 지금. 여기 좀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들. 일단 첫 번째 제가 얘기해드린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이렇게 지우면은, 이렇게 면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죠. 근데 이제 여기가 지금 안 채워졌고, 여기도 지금 안 채워졌으니까, 거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 저도 명확하게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데 뭐 작업을 하다가 이제 노하우처럼 알게 된 건데 같은 평면 위에 분명히 있는데 스케치업이 그걸 인식을 못해서 같이 이제 붙여주질 못하는 상황이 이제 가끔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한번 흔들어 주는 거죠. 이게 어떤 동전이 들어가야 될 어떤 위치가 딱 정해져 있는 판이 있다면 동전이나 뭐 이런 걸 깔아놓고서 한번 싹 흔들면 동전이 이렇게 제 자리로 들어가는 것처럼 얘네들도 이제 제 자리를 찾아가도록 이렇게 익스플로드 한번 깨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반응이 없네요. 반응이 없으면 이제부터는 개별적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손이 좀 많이 덜 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이 선이 다알락말락하게 그렇게 그려졌는데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언두를 좀 할게요. 사람은 여전히 지우고 이 상태에서 바깥쪽에다가 좀 넓게 사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나중에 지우기 쉽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런 부분들 선 두껍잖아요. 여기는 면 지금 들어왔네요. 자, 이 상태에서 모두 선택해서 그룹을 합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드로 깹니다. 그러면 많은 선들이 이제 까맣게 두껍게 됐던 선들이 모두 얇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 이렇게 선을 한 번씩 더 그려주면 선이 얇아집니다. 이거를 이렇게 짧게 그려도 얇아지긴 하는데 이러면은 선이 분할돼요. 여기 따로 잡히고 여기 따로 잡히고 이럽니다. 요런 게 사실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나중에 선도 생기고 이거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거를 지우고서 면을 입체로 올릴 때 여기 보면 선 생겨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선을 만약에 그릴 거다 이러면은 한 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싹 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선을 얇게 만드는 게 좋은 거죠. 이런 건 이제 비어 있는 공간이니까 지워 주셔야 되고요. 여기도 지우겠습니다. 지웠더니 여기가 날아갔네. 여기를 고치고서 지워야겠네요. 자, 이 부분 선을 한 번 더 그릴게요. 자, 그렸는데, 자, 이 부분. 자, 그렸는데 선이 얇아지지 않죠. 여기는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얇아졌는데 여기 안 얇아졌잖아요. 이런 애들 어떻게 하냐면 사선을 그립니다. 이 안에다가. 사선을 그리고, 자, 이 앞에 설명드렸던 면이 좀 기울어졌을 때 이제 이렇게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이거는 면이 기울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캐드에서 도면이 넘어온 거기 때문에 면이 기울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이유가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이렇게 선을
이런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려봐요. 이게 이렇게 하면 세 번 정도 클릭하면 선이 파란색으로 같이 잡히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울어진 면도 캐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아닌 거고, 아 요게 문제네요. 여기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 건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어디가 이게 열려 있으면은 이제 면이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처럼 이제 막아주면 이제 확실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중간에 선을 그려도 안 되면은 이런 데가 열려 있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근데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막혀있는 부분, 여기 다 막혀있는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흔들어준다,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흔들어준다 이 개념으로 좀 보시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좋습니다. 그리고 선을 그렸는데 안 막힌다. 그러면 이제 뚫린 부분이 있다. 여기 지금 얇아졌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캐드 도면 같은 데서는 이제 좀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까 거기에서 막혔으면은 이제 여기 또 이렇게 해보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은 거죠. 자, 여기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은 거고, 예, 여기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여기도 이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선이 뭔가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면이 뭔가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이런 이음새를 보는 거죠. 이거를 좀 그 범위를 좁히는 방법이 있는데, 예, 되는 데까지는 해놓고요. 여기서는 아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놔요. 그리고 분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안 되죠. 안 되니까 여기가 좀 이상이 있는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일단 여기 지우고, 근데 이 부분이 꼭 면 분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 찍어서 이렇게 지나가게 선을 그립니다. 그럼 선이 얇아졌죠. 왜 지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딘가에 닿지 않은 선은 두껍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네, 여기가 지금 원래 문제가 있으면 여기도 같이 이제 두꺼워지거든요. 다시. 근데 지금 괜찮은 거 보면 저기는 이제 문제 없는 거고요. 여기.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리실 때도, 예, 지금 보면 빨간색이나 녹색이나 이렇게 떠야 됩니다. 이게 지금 평면에서 이제 축 방향대로 지금 선을 제가 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그리시는 게 좋아요. 까만색 이런 거는 이제 방향을 좀,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스냅이 잡혀서 이렇게 까만색으로 그리는 건 괜찮은데, 어떤 똑바로 내가 그린다 그러면은 빨간색 X축 그리고 녹색의 Y축 이렇게 그리시는 게 좋고, 선을 그릴 때도 요 끝에 딱 맞춰서 그리지 마시고요. 지나가게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끝에 딱 하다가 뭐 엉뚱한 데 스냅이 잡혀가지고 선이 잘못 그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이러면은 이게 괜찮아졌네요. 얘를 지우고, 여기까지는 괜찮은 겁니다. 여기는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여기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울게요. 이건 벽 같은데 지우고, 선이 지금 분할된 상황인데 얘를 다시 한번 그려서 얇아지는지, 얇아지지 않네요. 그러면 이걸 지우고 이쪽까지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선이 연결되지 않는 거 보면 여기서부터 선이 쭉 연결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지나가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여기까지 안 됐었는데 지금 됐죠. 되고, 여기는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확대해 보더니 선이 두 겹이네요. 예,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곳은 이거 이제 캐드 도면이 잘못된 거죠. 이거는 뭐 캐드 도면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도면상에서 수정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이걸 쓴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 이게 지워버리고 여기서 벽을 그리면 됩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걸 그냥 썼을 때 이게 똑바른 면이 과연 되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선을 이렇게 쭉 그려서 녹색으로 지금 제가 그렸잖아요. 예, 이러면 이제 괜찮아요. 이게 녹색으로 그려졌는데도 이렇게 선이 얇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 선이 삐뚤어진 선이다 그러면 선을 그렸을 때 선이 두꺼워집니다. 예, 여기는 그냥 지워도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네요. 예, 지워주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지워주겠습니다.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리됐고, 여기는 이제 지워주고, 예, 여기도 남았는데 여기도 뭐 선이 두 겹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선을 그리면은 얇아질 가능성도 있고,
한번 선을 또 그려보겠습니다. 예, 얇아졌네요. 예, 그러면은 이건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지우고, 여기도 뚫려 있는 부분이니까 지우고. 요거는 실내의 그 내장재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벽이 그려진 거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뭐 벽 속을 다 3D 표현할 때 벽 속을 다 표현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난 거고요. 그 두꺼운 선이 보이긴 한데 이건 원래 뚫어야 될 면들이니까 이대로 그냥 뚫어서 표현하면 됩니다. 이제 바깥쪽 테두리 선을 지워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간단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이면을 선택해서 지우고 그 다음에 바깥쪽 선을 3번 따다닥 누르면 모두 선택이 돼요. 그래서 지우면은 벽체만 딱 남는 거죠. 이 상태에서 밀기 도구로 이면을 잡아서 올려주고 2400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밀기 도구를 통해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전의 값이랑 똑같이 높이가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선을 미리 지워줬다면은 이렇게 이 선들이 지워줬다면은 같이 올라가겠죠. 지금 이런 선들 이거 지우고 이런 선들 어차피 같이 올라가 줘야 될 선들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 줘야 될 벽면이죠. 선이 아니라 지워주면 한 번에 다 같이 작업을 이렇게 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면만 지워야겠네요. 저런 부분들은 이제 도면을 보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벽인지 아니면 뭐 어떤 내부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한 다음에 지우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이 부분도 원래대로라면은 선이 두껍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두껍게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지금 두껍게 안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걸 지워보겠습니다. 얘를 지웠을 때 예, 지우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오네요. 이제 면하고 만나지 않는 이게 빈 공간하고 만나는 부분은 선이 두꺼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정상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2400 올라갔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밀기 도구를 통해서 더블 클릭하면 똑같이 2400씩 올라갑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 Shift 가운데 눌러서 이동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선이 하나 있네요. 예, 이거 이런 게 없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또 있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손이 엄청 많이 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안 하면은 손이 더 가거든요. 뭐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을 쓰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아파트 단위 세대에 이건 이제 옆집이네요. 옆집이고 요 집은 딱 요까지네요. 요거 이제 밀어가지고선 여기가 이제 딱 요 현관문이고 저희가 엘리베이터 이거는 사실 이거는 계단실이니까 필요할 거고 옆집이니까 이건 필요 없겠네요. 여기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 단체로 탁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 벽체 하나 놓쳤네요. 이게 이거 일단 올리는 김에 그냥 같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고 나중에 뭐 이런 선들 지워주고 이러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3D로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해도 면이 이거는 막히네. 원래 3D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3개 이상 면이 같이 있으면 잘 안 채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중간에다 선을 그려서 채우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게 아마도 이쪽이 막혀 있어 가지고 이쪽에도 막혀 있고 그래가지고 면이 채워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단체로 싹 이렇게 잡아서 그룹을 시킵니다. 이러면 이제 캐드 도면을 가져와서 면을 채우는 거죠. 지금 도면을 갖고 왔을 때 면을 채우고 입체로 올릴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봤는데요. 오늘 보신 게 면을 뽑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이거는 이제 이미 제가 다 작업을 끝난 거지만 첫 번째 설명했던 거는 이런 정상적인 벽체, 특히나 이제 아까 캐드 도면 약간 삐뚤어진 것 때문에 면이 정리 안 되는 거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캐드 도면이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캐소면이 약간 이렇게 잘못 그려진 경우는 아니면 미세하게 선이 두 겹으로 돼 있거나 이런 경우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면이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는 이런 거. 여기 뚫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사각형 제가 지금 더블 클릭해서 예, 안에다 이렇게 바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얇아지면서 선이 그려졌고 이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뚫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캐드 도면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이쪽으로 0.1 정도 갔다. 예, 0.1 정도 간 겁니다. 아까 예, 첫 번째 설명할 때 이걸 찍고서 확대하면은 이게 보인다 그랬죠. 뭐 잘 보기가 힘들긴 한데 보면은 보이긴 하거든요. 확대를 이게 너무 취소를 했나? 그 한번 다시 제가 사각형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예, 면이 잡힌 상태니까요. 바로 그리면 면이 얇아져야 되거든요. 네, 선이 안 얇아지죠. 그러니까 0.1 정도 들어간 게 맞습니다. 이게 0.1 정도 들어간 거고 그룹을 닫고 탑뷰 그리고 카메라의 패러럴 프로젝션 지금 이 부분인데요. 여기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잡고 이게 안쪽으로 좀 들어갔다 그러면 그룹으로 잡히는 영역하고 약간 차이가 좀 보여져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벽이 너무 길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이 아마 이렇게 서서히 낮아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직선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잘라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다 그린 다음에 이걸 확대하면은 분명히 여기가 떠 있을 거예요. 이게 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0.1이라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아 이러면 이거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게 판단이 되면은 어 이렇게 해서 이걸 잡습니다. 그리고 이 끝점을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당기는 거죠. 이렇게 이쪽이 지금 빨간색 쪽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딱 붙이면 이게 해결됩니다. 이런 데가 이제 한 두 군데만 생기면은 그냥 다시 하는 게 좋죠. 이게 뭐 두 군데뿐만 아니라 딴 데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러면 이제 선이 얇아지죠. 그리고 아까 좀 뚫을 수 있고. 근데 이런 거 말고 얘처럼 직선이 아니라 곡선 아니면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물을 작업할 건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면을 이렇게 그려놓고 분할하려고 했는데 분할이 안 됐을 때 해결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